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인재 2,000명을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이제 전초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재 2,000명 중에서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을 빨리 내년 총선에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인재 2,000명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예, 제가 주변에 봐도 2,000명 영입할 사람이 있나? 제가 뭐 인재풀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문재인 정권도 보면은 맨날 돌려막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세상은 넓고 예, 정작 찾으려 치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2,000명 프로젝트는 정말 대형 프로젝트죠.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전국의 지구당이 네. 200개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예, 당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거기서 한 10명씩 추천받으면은 네네, 2,000명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재가 리크루트 되기도 하지만 네, 사실 당 중앙에서 네, 영역별로 해가지고 인재들의 이 소중한 영성으로 접근을 해서 네네, 제대로 된 리크루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개 이제 그 우리 보수 진영의 인재 영입 그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네. 그것 좀 아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보수 쪽은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는 네. 이제 법 쪽의 인사들을 선호했고요. 네, 그렇죠. 법 쪽에 아, 판검사 출신을 기본으로 해서 공무원 또. 네, 공시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 예. 공무원 출신들, 관료층이 있고, 대학 교수. 네. 이게 이제 주 그룹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언론 기자 출신들. 아, 이제, 언론에는 이제 신문하고 방송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보수 인재의 산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은 사실 파이터가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법조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그룹은 검사 출신들이 좀 낫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료 출신들한테 파이터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교수 출신도 파이터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나마 기자 출신들 중에서는 파이터가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이 전쟁을 치르려면은 이런 파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 영입을 할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에서 총화가 자본가, 예. 이 사학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사업가들. 예. 기업가. 예. 그래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저히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이 첨단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CEO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큰 틀에서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여성들이 좀 홀대를 많이 받아왔는데 네. 이번 기회에 여성들을 대거 좀 영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까지 보수당은 청년들을 영입하면서 소모품으로 썼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리 되니까 청년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왔는데 되게 이제 끊기는 이제 그래서 좌절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날개까지 달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당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2,000명이 이제 이 당협별로 10명씩 이 차출을 하거나 추천을 안 받더라도 네. 당 중앙이 직접 나서서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걱정이 있죠. 사실은 네. 청년, 여성 하면은 너무 이제 성별이라든가 네. 연령대에 집착하다 보니까 네. 능력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네. 사실 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또 별다른 네. 활동 안 하면서 그냥 뺐지만 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걸 좀 네. 배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청년을 청년대로 모으더라도 그 안에서 경쟁을 시키고 그렇죠. 경쟁시켜야 여성은 돼요. 여성대로 모으더라도 청년과 여성을 경쟁시켜서 맞습니다. 인재를 좀 양성시켜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좋은 인재는 발탁시켜서 내년 총선에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저는 생각나는 게 시민단체에서 네. 활동하는 활동가들 이런 네. 분들도 사실 파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시민단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시민단체가 좀 더 많이 네. 이런 활동가들이 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진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건 2,000명이라는 이 인재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쉬운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공천 받는 사람이 예. 실제로 뭐 비례대표 빼고 나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00명 인재풀을 확보하고 또 기존에 또 우리 인재풀이 있잖아요. 네네네. 다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최고의 인물을 좀 뽑아서 총선 공천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네. 이제 우파 대단합을 위해서 네. 뭐 바른정당도 흡수하고 예. 또 일부에서 뭐 애국당도 흡수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참 난제죠. 네. 이거를 잘 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되게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외연 확장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외연 확장을 이미 우리가 우기 때문에 네. 이제 먼저 해야 되는 이제 순서로 보면은 네. 이제 이 우에서 중우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나가 있는 예. 바른정당 사람들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몇 명 없고 그 정당이 오래 가겠습니까? 아유, 오래 못 가죠. 예, 거의 조만간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중분해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최소한의 명분만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그 사람들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애국당 쪽은 이제 적극적으로 흡수하기보다는 예. 이제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수준에서 관심만 가져도 네.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3자가 하나가 돼서 간다면은 네. 사실 이 총선 전국에서 현재 구조로 보면은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도 회복이 돼 가지고 네. 여기는 뭐 우리 자유한국당이 거의 싹쓸이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싹쓸이. 그렇습니다. 예. TK는 원래 철옹성이고요. 네. 이번 창원 선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창원공단이거든요. 네. 이 평화당, 뭐 민중당, 뭐 정의당 이런 데 성지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 초박빙으로 접전을 했다는 것은 대성입니다. 대성. 대승. 압승이거든요. 압승. 예. 이게 부울경 민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지역의 강력단체장 있죠. 네. 부산시장, 울산시장, 음. 경남도지사 네. 다 이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강력 의원들도 거의 다 가져갔어요. 네네. 기초단체장도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네. 바람이 광풍이 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 창원 선거를 보니까 이미 많이 돌아와서 저는 TK하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 해봤자 60석밖에 안 됩니다. 아, 수도권이 중요한 거예요. 수도권. 그렇죠. 예, 수도권은요. 서울이 49석이고 경기도가 60석이고요. 인천이 12석이거든요. 네. 그럼 합치면은 121석이잖아요. 예, 예. 121석이니까 영남권보다 2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지만이 이번에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 다음 총선에서는 단순 승리가 아니고요. 개헌 저지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개헌 저지선까지 가려면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쉽지가 네.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이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게 네. 수도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민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중도층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파이터들, 맞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수도권에서 인정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단은 참신해야 되고요. 예. 일단은 신인으로서 참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면 좋고 그렇죠. 세 번째는 파이트까지 되면은 금상첨화격이죠. 또 거기다 대중성까지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선택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 일종의 이거 개혁 보수의 상징으로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분도 좀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지난번 그 선거에서 예. 2위를 했던 예. 2위를 했던 오세훈 시장이 음. 수도권 선거의 좌장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 수도권 선거를 책임질 수 있게 그렇죠. 예, 뭔가 얼굴 마담으로서 그렇죠. 예,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일정의 그렇죠. 지분을 좀 예. 역할과 지분. 네. 예, 이게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름다운 동거를 하라는 거죠. 권력은 뭐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내년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보수당의 최대 관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님도 내년 총선까지는 대권주자로서는 권력 의지를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당 내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21대 총선에 네.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되겠고 말이죠.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와야 되고, 네, 또 그 그렇습니다. 인재들이 좀 바람을 일으키고, 네. 내년 총선이 승리해야 될 이유는 바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자칫 개헌 잘못하다가 저지선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연방제로 갈 수 있는. 연방제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게 개헌인데, 예. 사실 이 통일이라는 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합의를 해버리면은 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들이 말하는 1국가 2체제가 어느 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뭐겠습니까? 적화 통일이죠. 예. 아,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다음 총선에 마음을 비우고 사생 결단을 낼 각오로 올인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대권 주자로서도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지, 벌써부터 대권 주자가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주위에 내시 부대들만 양산을 한다면은 총선도 희망도 없고 대선도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예.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스스로 만들어야 당의 건강성이 유지가 되고 보수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한 길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린다는 의지만 있으면요, 대선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겠죠. 욕심부리면 다 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대한민국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 신의 한 수 100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그리고 댓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